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전입니다. 오늘 GS건설이 난리네요. 정확히는 주말 사이에 이 영업정지 처분 소식이 들리게 되면서 GS건설 주주분들께서 상당히 불안한 주말을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GS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하나오션 유상증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관련해서 유상증자 영상을 여기다가 이제 올려드렸었고 당시에 시간에 급락을 하고 그리고 유상증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 정도의 악재는 아닙니다. 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렸었고 생각보다 그 정도로 빠지진 않을 건데 일정 가격 이상 빠지게 되면은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당시에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제가 그때 시간에 급락할 때 영상을 찍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아예 안 빠졌습니다. 진짜로 안 빠졌죠. 이게 항상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이 만들어주는 감정을 그대로 느끼시면 안 돼요. 시장이 너 겁먹어라 겁먹어라 이렇게 뉴스 나오고 헤드라인 자극적으로 뽑아내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공포스럽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여러분들 정말 공포스러워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필터링해서 그런 감정들을 스스로가 느껴야지 남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감정들을 느끼게 되면은 주식하면서 정말 우뚝 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말에 이제 이런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국토부에서 8개월, 그리고 서울시에 2개월 해서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네, 아직 확정은 아니고 이렇게 일단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걸 보면서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광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파크 있죠? 현대산업. 그때 이제 건물 무너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이때는 인명피해가 있었어요. 이때는 인명피해가 있었죠. 사람까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명피해가 있었던 현대산업은 8개월. 그리고 인명피해가 없었던 GS건설은 10개월. 이게 현병성이 맞나? 네, 조금 의아합니다. 그 솔직한 말로 지금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현대산업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GS건설 같은 경우는 설계는 LH가 있어요. 근데 지금 네. 네, 설계는 LH가 있는데 왜 이게 이쪽은 10개월이고 여기는 8개월이 되는지 조금 긴가민가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실제 10개월이 확정이 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약간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네요. 일단 참고해 주시고 일단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 보자고요. 항상 이제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물량 부담 정도니까 유증이야 그렇다 치고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런 돌발 악재들을 만나게 됩니다. GS건설 같은 경우는 앞서 이미 한 방 맞았죠. 네, 이미 한 방 맞았습니다. 전면 재시공을 발표하면서 이미 이때 폭락을 한 번 맞았습니다. 네, 맞았던 기업이고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때때로 이제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냐면 이런 돌발 악재라는 걸 맞닥뜨리게 됩니다. 시장 전체에 돌발 악재 등장하는 경우들도 있죠. 예를 들어 일본 대지진이라든지 미국의 9.11 테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시장 전반에 걸친 악재지만 특정 기업에만 악재가 등장하는 경우들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 초에 기억나세요? 올 초에 올해 3월 달이었죠. 대전에 있는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타이어도 당시에 급락을 한번 했어요. 이만큼 급락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올라왔습니다. 뭐 제가 많이 좋아하는 애정의 종목 비추로세. 제가 비추로세를 5,000원일 때부터 여러분들께 강조하면서 투자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개인적으로 제가 손꼽는 주주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주고 기업을 경영하는 몇 안 되는 회사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엮이면서 추가적인 상승까지 나왔는데 이 친구는 옛날에 공장이 전소되었습니다. 전소요. 모든 공장이 화재로 전소가 되었습니다. 모든 공장이 화재로 전소되면서 매출이 0원이었어요. 한때. 그게 이때입니다. 그렇게 그 거래 정지까지 당하면서 당시에 비추로셀 같은 경우는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재밌죠? 한국화본도 이제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공장이 하나 날라갔죠 화재로. 개인적으로 한국화본은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고 추천해드린 종목뿐이기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제 채널을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쨌든 올해 4월 달에 공장이 하나 날라갔습니다. 제 2공장이 하나 날라갔어요. 날라가면서 주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 있네요. 재미나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많이 좋아하시는 포스코. 포스코홀딩스는 올해는 별일 없었으나 작년에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흰남노였나요? 태평 이름이. 네, 흰남노 때문에 공장이 침수가 됐고 한때 뭐 난리가 났었었죠. 네, 난리가 났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공장을 복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인력을 태우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의 주가는 여기 있습니다. 작년입니다. 네, 작년 장마철에 태풍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었던 포스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들을 왜 하게 되냐면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런 돌발악재들은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만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죠. 똥 밟은 날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께서 뭐 중내 사내 막 이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주식을 하다 보면은 네, 하락하는 날도 있고 올라오는 날도 있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리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거는 좀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래가 중요해요. 항상 주식은 미래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이번 악재를 이겨내고 나중에 이 기업이 올라올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기관 투자가들, 외국인 투자가들은 그걸 더 중요시합니다. 지금은 악재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악재에 대해서는 주가에 반영이 된다니까요. 어차피 급락 출발이잖아요. 지금 악재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 회사가 이 악재를 이겨내고 올라갈 모멘텀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한국타이어, 전기차용 타이어 출하 늘어났죠. 비추로셀,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 1차 전지 시장 점유율 1위고요. 공장 전부 전소돼 갖고 생산 능력이 1도 없을 때 고객사들이 중국으로 갔다가 다 들어왔어요. 납기일도 안 지켜, 품질도 안 좋아. 역시 비추로셀이 짱이야. 전 세계 시장 점유율 3위거든요, 비추로셀이. 어쨌든 다 들어왔습니다. 한국화본 지금 LNG선 때문에 LNG 본행제 그냥 뭐 그 일감이 지금 한 4년치 5년치 밀려 있죠. 포스코 2차 전지 기업으로 완전 탈바꿈했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네, 모멘텀이 있으면 다 올라가요. 현재는 어쩔 수 없으나 미래는 괜찮아요. 모멘텀이 있으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GS건설을 지금의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려고 아둥바둥하셔봐야 답이 없어요. 어차피 시장이 다 알고 있는 악재고요. 기관도 알고 있어, 외국인도 알고 있어, 우리나라만 알고 있는 게 외국인들도 알고 있는 그런 악재예요. 이걸 어떻게 추가 매수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의미 없는 추매입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GS건설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차후에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하락은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리고 이것도 좀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10개월 영업정지는 꽤 큰 겁니다. 네, 당연히 꽤 큰 겁니다. 왜냐하면 10개월 동안 입찰도 못 하고요. 신규 수주도 못 해요. 그래서 사실상 건설사 입장에서는 10개월 동안 매출이 거의 무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큰 겁니다. 하지만 과거에 많은 기업들이 그랬듯 생각보다는 뭐 생각보다는 뭐 선방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당연히 제 생각에는 요 비슷한 차트가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이 난리가 났었던 현대산업개발처럼 이 비슷한 차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하락 충격은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런 하방 압력은 있겠죠. 뭐 특히 건설 산업이 특별히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하방 압력은 계속 존재하게 될 거고 그 이후에 한 2, 3년 이렇게 바닥끼고 나서 그 이후에는 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건설은 그 순자산이 너무 높다. 주당 순자산이 높고 하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뭐 등등등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회사가 저평가든 자산이 많든 이런 것들을 다 떠나갖고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공포라는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한국타이어나 비추로셀 이런 기업들처럼 사실상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거잖아요. 10개월? 실제 10개월 다 떨어질지 모르겠으나 10개월? 이거는 지금 완전히 1년치 장사를 접으라는 거기 때문에
공포라는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간에 진입을 했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빠지겠죠. 저평 가고 나발이 거 빠져요. 그 올라올 때는요, 시간이 걸리겠죠. 이 공포라는 감정이 좀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 GS건설을 많이 빠졌네 사야지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1, 2년 묵혀놓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미 보유하신 분들도 추매를 다급하게 진행하지 마시고 적어도 좀 시간을 두시고 추매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가 중요합니다. GS건설 보유하시건 신규 매수를 하시건 간에 차후에 발생할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러면 앞서 예를 들었던 종목들처럼 올라올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GS건설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주택 사업 외에 다른 수주들이 좀 늘어나야지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때 GS건설도 이제 플랜트 수주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GS건설이나 그때 당시에는 대림산업이었죠. 상장산명이.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해외에서 플랜트 수주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되면서 주목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비슷한 모멘텀이 좀 발생을 해줘야. 왜냐하면 국내 주택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호황기이던 이 건설 산업이 호황이이던 시절이 아니고 지금은 조금 불황기잖아요. 그래서 정지 타이밍은 어떻게 보면 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있네요. 두 번째, 어, 이 미래 모멘텀을 체크하시고 나서 추매를 하시건 신규 공략하시건 다 좋은데 일단 당연한 건데 사람들 입장에서 뉴스 이렇게 도배되고 하다 보면은 공포라는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좀 사그라지면 하시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빨라도 연말 아니면은 한 1, 2년 묵혀두실 생각으로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앞단에서 이렇게 한번 충격을 받았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 오늘 하락분은 회복이 빠를 수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사실 이 영업정지 이건 이미 예상된 시나리오거든요. 갑작스럽게 10개월 영업정지 이게 나온 게 아니고 10개월이라는 이 숫자는 기간은 되게 긴데 예상보다 긴데 근데 이게 이미 전면 재시공하면서 이미 예상했었던 수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는 하락 충격을 빨리 회복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때 이 1단 하락 첫 번째 하락은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오늘 발생하는 두 번째 공포는 회복이 생각보다 빠를 겁니다. 의외로 뭐 오늘 바로 회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며칠 상간 두고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복이라는 게 오늘 하락분을 회복한다는 뜻이지 이게 상승 추세를 전환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이게 바닥이고 주가의 최바닥이고 역사적 바닥이고 매수해야 될 자리 이런 뜻은 아닙니다. 네, 아까 보셨던 포스코나 한국타이어나 한국카본이나 이런 기업들과는 기존 위치가 좀 많이 다릅니다. 얘는 원래 떨어지고 있다가 나오는 바닥이고요. 아까 보셨던 비치로스, 한국카본, 한국타이어, 포스코 이런 기업들은 횡보하고 있거나 올라가고 있다가 발생했던 악재거든요. 그리고 호황기였었고, 그랬던 이제 악재고, 지금은 사실 GS건설의 뭐 포스코의 2차전지, 한국카본의 LNG 분해제, 비추로셀의 2차전지, 뭐 1차전지 기업이긴 하지만, 그리고 한국타이어 전기차, 이런 어떤 올라갈 만한 어떤 명분 모멘텀이 지금 GS건설에 있는지 약간 의아합니다. 예, 있나? 좀 긴가민가 하거든요.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면 맞을 것 같고 일단 오늘 하락은 생각보다 그렇게 공포스럽진 않을 거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잘 이겨내시고요. 오늘 하락 이후에 제가 또 영상 하나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 있는데 주식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정보들 제가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느 주식 카톡방처럼 이렇게 뭐 홍보하고 서로 이렇게 떠들어갖고 이렇게 정보 공유도 힘들고 막 그런 방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중요 정보들 제가 이렇게 다 적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오늘 주말 사이에는 이제 원전 관련한 소식이 들려와갖고 이런 식으로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현대건설 SMR 수주 빨라진다 이렇게 나왔고 이런 기사 나왔고 관련주 뭐 있습니다. 이렇게 다 적어드립니다. 네, 다 적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뭐 주요 일정들도 이렇게 올려드리고요. 네, 클릭해서 눌러 오십시오. 아마 주식하시는 데 도움 되실 겁니다. 이상 허전이었습니다.